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작년 2월엔 와이프한테 들켰다 하면서 오해 좀 풀어달라 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비싸게 입양해온 친구를 바닥에 두고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동작을 취하는 찰나 문 열고 들어온 와이프가 비명을 지르면서 변태색 라고 문을 닫아버렸다는데요. 바로 이 주짓수 연습용 더미였는데 와이프한테 설명하느라 땀을 더 흘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성훈표 안발을 장렬하며 글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진짜 리얼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분은 몸평 좀 해달라면서 본인 사진을 올렸는데 몸은 좋았는데요. 바로 검스는 왜 신었냐는 질문이 올랐고 조명인데요 라고 답변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저 웃고 말았습니다. 다시 봐도 검스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검스 입고 여장을 하는 남자들도 은근 많은데요. 아주 옛날 정말 유명했던 여장 남자로 와겔의 박하얀이 있었는데 이 사진을 한 장 올렸다가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여장을 해달라며 돈까지 보내줬고 팬이 보낸 돈으로 가터벨트도 했다는데요. 이후로도 그는 지속적으로 여자 옷을 사입고 사진을 올렸는데 이렇게 군인 복장은 물론 망사 스타킹에 미니스커트도 물론이고 검스까지 많은 옷을 소화해냅니다. 하지만 좀 유심히 보면 뭔가 남자 같다는 느낌이 나긴 나는데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많은 환호를 하였고 그는 계속해서 본인의 여장 사진을 이렇게 찍어 올렸는데 언뜻 보면 정말 누가 봐도 여자 같아 보이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 가발을 안 쓰고 찍은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남친도 있어서 남친의 차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기도 하였고 대놓고 섹시한 포즈로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며 정말 여자 같아 보이는 셀카도 찍어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는 초딩과도 랜덤 채팅을 하며 여자인 척 했었는데 어떤 팬은 만나기만 해줘도 10만원 준다고 했다며 진짜로 3만원이 입금된 내역을 인증해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걸로 산 게 가터벨트라고 하네요. 나중엔 여자보다 매끈한 다리 여장 남자 등장에 깜놀했다는 신문 기사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이후로 아예 여장 갤러리가 생겨나면서 정말 수많은 남자들이 여장을 했었는데요. 울울이라는 남성은 언뜻 보면 누가 봐도 그냥 여자처럼 보이는 사진들을 올려왔는데 심지어 그냥 여자가 아니라 참 예쁜 여자처럼 사진을 찍어 올렸었고 많은 남자들이 추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물이라며 사진이 올라왔는데 남자티가 확 나긴 했는데요. 이렇게 보정 전후가 너무 다른 여장 남자들이 많았는데 이하늘이라는 분은 이게 보정 전 사진이라고 하며 예빈우라는 분은 이건 보정 후 사진인데 보정 전은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핑크립이라는 분은 엄청나게 좋은 몸을 가지고 여장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바나나 보이즈라는 분의 실물은 이렇다고 하네요. 아예 여장 남자들끼리 정모를 했다고도 하는데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선 일명 타이즈맨이라고 하는 남성이 속출하여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얼굴부터 발끝까지 모두 이런 식으로 타이즈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복장을 하면 본인이 인형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좋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많은 일본인들이 무서워했다고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성향과 취미라고 한다면 진짜 상변태 여장 남자들도 있는데요. 이 남자는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여장을 하고 잠입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여장을 하고는 헬스장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는 남성도 결국 체포가 되었는데 이런 범죄는 정말 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편의점 갤러리에는 정말 소름 돋는 사람을 봤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눈이 풀린 아재가 들어오더니 에세 골든 리플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현엽이라는 이름이 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갑자기 에잉쯧 남자네라고 하더니 같은 담배 다른 걸로 달라고 하였고 다음 담배에 쓰여있는 이름은 박민하였다고 합니다. 그 아재는 그 이름을 보더니 헤헤헤 민하다 흐 이러면서 엄청 기분 좋은 표정으로 뛰어나갔다고 하네요. 한 여성 카페에는 본인이 방 청소하다가 이런 메모를 발견했다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메모에는 메이드 속옷, 발레 코어 비키니, 젖소 비키니, 죄수복, 세라복, 레이스 속옷, 하트 니플 패치라고 쓰여 있었다고 하는데 이 개 변태 같은 건 뭐지? 하고 보는데 본인 글씨였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몇 달 전에 오수 탑로더 만들려고 컨셉 잡은 거였다고 하는데요. 진짜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일본 커뮤니티 선정 4대 변태입니다. 첫 번째는 워낙 유명한 배수구남인데요. 2015년 히라이 야소미라는 남성은 이렇게 배수구에 들어가서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훔쳐보다가 덥게 틈으로 빠져나온 머리카락을 수상하게 여긴 행인과 눈을 마주치는
바람에 체포됩니다. 해당 배수구는 폭 55cm에 높이 60cm로 성인 남성에게 매우 협소하며 각종 오물과 폐수가 흐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새벽 3시 인적이 드문 틈을 타서 배수구로 들어간 뒤 한여름의 열기 속에서 장장 5시간을 버티며 속옷을 훔쳐봤다고 하는데, 심지어 배수구 350m 이상을 배대고 기어서 갔다고 합니다. 그는 연간 80회 정도 배수구에 들어갔다며 다시 태어난다면 길이 되고 싶다는 진술을 남겼다고도 하는데요. 핸드폰에서 여성의 속옷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되어 결국 구속되었다고 하네요. 일본 이대 변태는 탈북남인데요. 2006년 이와타시에 위치한 모 여고에서 한 여학생이 자신의 수영복에 묻은 대변을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인근의 파견 사원으로 나와있던 마츠시타 야스이토가 체포됩니다. 그는 당일 야밤 학교에 침입하여 수영부실에 들어가 수영복을 꺼내 입은 채로 똥을 싸고 유유히 학교를 빠져나왔다고 하는데요. 결국 건조물 침입 및 기물 손괴죄로 체포되었다는데, 체포 이후 그는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며 기분이 좋았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일본 3대 변태는 카피남인데요. 2009년 카토 테치야라는 남성은 히타치시의 학교에 침입하여 여고생과 여중생의 실내화 50켤레를 훔치고 인근 편의점에서 프린트기로 실내화를 하나하나 복사하던 중 체포됩니다. 그는 여고생에게 말을 걸어도 상대가 안 되고 여고생의 냄새를 맡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실내화를 집에 가져가지는 않고 공중 화장실에서 냄새를 맡으며 즐기다가 실내화를 버리고 나왔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유독 오염이만이 된 실내화만 선별해서 복사한 뒤 집에 가져가서 즐길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2024년에 동종 범죄로 또다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4대 변태는 침조 아저씨인데요. 2006년 4월 타마 지역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접근해 침을 연구하고 있다며 침을 주지 않을래? 라며 침을 수집하는 남성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해당 남성은 준비한 필름 케이스에 침을 뱉게 하고 여아의 혀와 구강 모습, 침을 뱉는 장면을 촬영했다는데요. 그리고 2011년 침조 아저씨로 추정되는 미즈노 치코 씨가 같은 지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그는 17년간 약 4,000명에게 말을 걸어 400인분의 침을 수집했으며 200명 이상의 여아가 촬영된 테이프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여자아이를 데려갈 수 없으니 분신으로서 타액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응급실 간호사인데 제발 똥꼬에 뭐 좀 넣지 마라며 제발 부탁한다는 글입니다. 똥꼬에 뭘 넣는 사람이 있냐며 상상도 못 해봤다며 실제로 봤냐고 물어보자 오이부터 계란, 스마트폰, 자석, 로션통, 팬티 뭉친 거, 모텔 리모컨, 모텔 작은 캔음료, 금붕어까지 나왔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괴담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꽤 흔한가 보다며 똥꼬를 가방이라고 생각하냐는 댓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도라에몽이라며 똥꼬에몽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저 정도면 꽤 자주 보나 보다며 에바라고 하는 분도 나타났는데, TMI로 스마트폰 진동 모드로 해서 넣고 전화를 건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못 빼서 병원 온 거냐고 묻기도 하고, 닭도 아니고 똥꼬에 계란을 왜 넣냐고 하기도 했는데, 응급실에서 못 빼면 수술실로 온다며 진짜 그런 사람들 인터넷에서나 있는 줄 알았다며 본인이 그 수술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라며 말을 줄입니다. 다른 간호사도 기억나는 건 가지, 대나무, 바카스병, 오이크림 로션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가지나 오이 이런 건 잡을 수라도 있는데 딱딱하고 미끌거리는 건 잡아도 미끄러져서 결국 수술해야 한다며 젓가락으로 크림이나 스킨 로션병 안 잡아지듯이 어떻게든 질경으로 항문에 넣고 벌려서 롱포셉이라고 집게로 잡아보려고 해도 미끄러져서 안 된다며 그나마 음식류들은 잡혀서 빼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 한 뉴스에선 남성 항문에서 16cm 길이 1차 대전 포탄이 발견되어 병원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등산 변태들입니다. 설악산에는 이렇게 모자이크 없이 적나라한 시신을 경고판으로 만들어놨다고 하는데요. 출입금지 간판이 있어도 목재 펜스를 넘겨 등산객이 들어가고 계곡을 따라 올라가더니 암벽을 못 올라가게 철조망으로 막아 놓았음에도 개무시하고 옆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철조망을 피해 조심하여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급비탈 암벽 구간도 올라가는데 이래도 가시겠습니까? 라는 경고문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서로 도와주며 밀어주며 올라간다고 하네요. 이후로도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해도 어떻게든 들어가는 등산 변태들이 있다고 하네요. 저러다 떨어져 죽으면 정말 자연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